안녕하세요. 장지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을 보는 단체인 의제법인과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법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을 법인세법에서는 의제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설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목적 사업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어디인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으며 해당 주무관청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정관 작성 등의 설립 회기를 하기 전에 우선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허가 가능성 여부에 대해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목적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 사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상 주무관청의 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취소, 정관 변경 허가, 해산 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 감독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설립 허가 업무 처리 관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첨부 서류에 대해 주무관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허가 시 첨부 서류인 정관은 법인의 유지, 운영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 벽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정관의 명과 면 사이에는 발기인 전원이 간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목적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특히 공익법인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 증진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청 시 제출한 설립 취지, 정관상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 예산서로 확인합니다. 둘째,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기반은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에서 발생 가능한 이자, 배당금, 임대 수익금 등이며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 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학재단의 경우 설립 시 출연재산의 최소 기준이 있으며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재산의 경우 처분 및 사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재산 이외에 설립 후 제세공과금 등 창립비용과 운영경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보통재산을 별도로 출연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때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비가 보통 재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법인의 명칭이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불허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제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